우리 방학 동안은 몇 시 수업한다고요? 1시. 몇 시에 끝나 그러면? 5시까지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늦게 오셔서 내가 늦게 오지 말라고 말할까 했는데 어차피 늦게 올 리가 없겠죠?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하고 예담이는 수업 끝나고 저기 영어를 갈 거 아니야? 4시까지 가니까 3시 반쯤에 가겠네? 그때쯤 갈 거니까 테스트 있으면 아니다 너 그냥 좀 더 빨리 오면 되잖아. 그치? 몇 시에 오면 돼 그러면? 12시쯤 올까? 12시 와서 테스트 먼저 보고 수업 듣고 조금 더 공부하다가 그리고 딱 가시면 맞겠네요. 그럼 됐어. 다른 날 부를까 하다가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아니 좀 힘들 것 같으면 다른 날 오셔도 돼요. 그렇게 되고 제가 요거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 시간표거든요. 여기부터 일요일부터 시작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날부터 여기 쭉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화목에는 지금 널널해요. 본인들 수업하고 중학생 한 명 수업하면 중2 패턴도 걔네 그 이제 중학교 올라간 애들 얘네 수업하고 나면 딱히 없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남아서 문제 풀고 너네들도 아직 남아있을 거라서 저도 같이 한 남아있다가 5시나 6시 사이로 퇴근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전 보통은 수업 웬만해서 1시간 전에는 와 있거나 늦어도 30분 전에는 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방학 동안 12시에 학원 오는 걸로 할게요 저는. 오케이? 본인들이 원하시면 빨리 오셔도 된다는 거. 혹시 뭐 공부하다가 좀 나는 부족한 게 많아서 더 하고 가야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후 더 있으셔도 돼요. 제가 그럼 같이 남아드려요. 같이 남아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오늘 테스트 결과를 또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려운가 봐 아무래도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우리 지난 테스트는 난이도 높은 게 맞아요. 그거를 다 맞출 수 있으면 진짜 학교 시험에서 90점이 나오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았는데 오늘 시험은 사실 기초 수준이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따지면 베이직 센에서 라이트 센 그 정도 사이 정도 난이도로 테스트를 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틀린 게 있다면 그 부분은 확실히 약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지 말자. 뭐 이제 고2쯤 됐으니까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막 갑자기 우울해져. 나는 막 공부해도 안 되나 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특히 우리 이제 이거 그냥 미리 1년 먼저 하는 잔소리인데 고3 되고 나면 매달 모의고사 보는 거 알아? 3모 보고 4모 보고 5월도 보고 6월도 보고 7월 보고 8월에 방학이라 쉬고 9월 보고 10월 보고 수능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매달 전국 등수가 나와요. 내가 전국 몇 등인지 이게 다 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꼭 모의고사 볼 때마다 1일 1비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하시더라도 항상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 수능이라는 것도 이제 기간이 길잖아. 그리고 너네는 웬만해서 수능을 봐야 될 거야.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하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등급으로는 판단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등수를 좀 확인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좀 많이 좀 섞어서 보게 된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 수능 1년짜리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 6월을 기점으로 앞은 너무 널널해 애들이 마음이. 네가 모의고사 봤어. 수학이 23점 나와. 슬퍼? 안 슬퍼 얘네들. 왠지 모르겠는데 안 슬퍼. 그냥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를 해요. 언제까지?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그래? 4월도 그래? 아직 초반 같으니까 5월쯤 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6월까지 한 달 남았네?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갑자기 육모를 봐.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 수능의 절반을 보냈다는 생각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중요한 모의고사가 9월이잖아. 그럼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까지 약 90일 정도 남아요? 아닌가? 6, 7, 8, 그치 90일 정도 남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니까 너 90일 뒤에 너가 얼마나 똑똑해질 것 같아? 잘 감이 안 와? 일주일 뒤에 너 얼마나 똑똑해질 것 같아? 비슷하지 않을까? 90일이면 그거 곱하기 몇 번?
약 한 12, 3번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답도 없는 기간이거든 이게. 막 망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수능 못 끝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9월쯤 되면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너가 1년 내내, 정확히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요때쯤 되면은 틀리는 거 또 틀려. 모르는 거 또 몰라. 설명 들으면 이해는 돼. 근데 내가 다른 문제 또 풀잖아? 다 다를 거 아니야 문제가. 또 풀면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 또 막혀. 또 틀려. 이걸 그냥 계속 하거든 내가. 그러면은 뭔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휴, 이거 수능 때 틀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들도 풀다 보면 가끔씩 이제 압도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오늘 수업부터 해서 앞으로 있는 삼각함수가 진짜 그런 게 심할 건데 그때 계속 그 생각으로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언급을 해보면 크게 뭐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마플 보충이라고 되어 있죠. 특강이 아니야, 보충이야. 사람들 소리를 알자 이 정도인데요. 일단은 가우스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내 생각에 너네 둘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우스 알아? 아니. 몰라? 너 가우스 알아?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가우스가 사람인 건 알아요? 네. 그래요? 가우스 뭐 하는 사람이야? 죽었죠. 가우스? 이건가? 이걸걸? 가우스가 어쨌든 수학과학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우리 수학에서 지금 고등학교 단위에서 배우는 건 딱 요 기호 하나를 배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보다 크지 않은 정수야. 오케이? 크지 않은 최대 정수.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런 건 다른 말로 같거나 작은 최대 정수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2.1이 있어요, 가우스.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만약에 2.1이 되면 얼마니까? 2.1이 나와버리니까 그건 정수가 아니잖아. 요거 아래에 있는 가장 큰 건 얼마야? 2점. 맞아요? 다시 가우스 2가 있으면 이거 얼마예요? 2예요. 작거나 같은 이니까 가우스 1.9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돼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용 로그를 배울 때 어느 부분을 좀 집중했냐면 정수 파트가 있고 소수 파트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정수는 n이라고 쓸 거고 소수는 표현하는 다른 숫자도 있었겠지.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생각을 해봐. 로그 x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n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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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럼 너에게 가우스를 씌워서 로그 x에 가우스를 씌우면 이거는 얼마겠니? 문자로 하니까 못 알아듣나? 숫자로 바꿔줄게 그러면. 근데 요건 좀 인정하고 갑시다. 로그 20은요 어디서 어디 사이야? 너는 로그 10보다는 크죠? 너는 로그 100보다는 작지? 맞아? 로그 10이 얼마야 서우야? 이거 밑이 10인 거 알죠? 네. 이거 얼마야? 1이요. 1이야. 그럼 용재 이거 얼마야? 저요? 2요. 좋아요. 요 친구 몇 점 몇이에요? 1점 얼마 얼마 얼마지? 생각을 해봐. 가우스 속에다가 로그 20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로그 1점 얼마 얼마 얼마지? 맞아요? 이거 얼마야? 로그 10. 이런 얘기야. 가우스 2.1이 얼마라고요? 2. 2 왜? 뒤에 소수를 떼는 거야 그냥. 얘 얼마야? 그냥 1이야? 야 1.234 뭐 이런 거면은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는 1이라고. 이해합니까?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너네가 가우스를 너네 가우스 본 적 있지? 처음 봐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좀 이런 상태야. 그러면 이런 거야. 우리가 로그 20을 표현을 할 때 1 플러스 로그 어찌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가 뭐고 1이고 너가 뭐야? 소수 파트. 여기서는 사실 로그 2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수를 1로 안 쓰고 뭐로 쓸 수 있다고? 가우스로 쓸 수 있다고.
정수를 표현하는 가우스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로그 x가 있잖아. 너의 정수 부분은 뭐다? 가우스 로그 x다. 가우스를 붙이면 그게 정수잖아. 그러니까 정수 파트는 가우스 로그 x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다시, 그럼 소수 파트는 원래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서 정수 파트를 빼는 거지. 그렇지? 요거를 알아들어라 이 얘기예요. 문제에서 식을 저렇게 줬는데 저게 뭔지만 알면 상관이 없다. 밑으로 내려와서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A랑 B의 소수 파트가 같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녀석들을 빼면 정수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하자 이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종종 나오는 건데 소수 파트가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 이건 사실 우리 무한소수 풀 때도 많이 하던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무한소수 배웠었죠. 그때 막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0.3, 2, 점점 이런 게 있었어. 이 친구를 우리가 보통 x라고 많이 뒀어요. 오케이? 3, 2, 점점은 결국엔 3과 2가 계속 반복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100배를 해서 100하고 x를 쓰면 그 친구는 32가 되고 점 3, 2, 3, 2, 3, 2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뭐 나와요? 99x는 위에서 아래 빼면 뭐 나와? 32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뒤에 소수 친구들이 같다라는 건 뺐을 때 지들끼리 뭐가 된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남은 결론이 무슨 수? 정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 파트가 같으면 쟤네들을 빼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다시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얘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건 식으로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해야 돼. 소수를 합쳤을 때 1이면 로그 A 자체는 정수가 아니고 로그 B 자체도 정수는 아니겠지만 더하고 나면 정수가 되겠죠. 맞아요? 그냥 그 정도 얘기를 알아듣자. 네, 너네들의 합은 뭐다?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밑에 내용은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우리는 개념 익힘 5번 넘어갈 거야. 5번, 6번 하면 상용 로그 끝나요. 그리고 사실 상용 로그를 니네 이제 교재 여러 개 써보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안 낼 수도 있어. 내봤자 쌤이 예를 들어 쌤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그냥 한 문제 상용 로그가 뭔지 아니에요 정도 낼 수도 있고 한 문제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쫙 깔릴 수도 있고. 오케이? 자, 로그 x의 정수 파트가 얼마냐면 그게 1이에요. 그게 1이야. 그 다음 로그 루트 x랑 로그 x의 제곱의 소수 파트가 서로 똑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x 값을 구하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로그 x를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로그 x 어떻게 표현할래요? 1. 얼마 일단 이렇게 써볼까 그냥? 이 뒤에 1. 얼마를 빠르게 표현하겠다고 더하기 어찌고로 써도는 되는데 잠깐 뭐 헷갈리니까 일단 너는 1. 얼마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놓고 이 친구 한번 정리를 해보자. 루트 x는요 x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이지? 그거 앞으로 던져서 2분의 1의 로그 x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지? 다시 이 친구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친구는 앞으로 2배를 던지고 로그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너네들의 소수가 똑같대요. 그럼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 로그 x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1에서 2 사이야.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절반을 했으니까 2분의 1에서 1 사이겠죠? 맞아요? 다시 이 친구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 친구 2배를 했으니까 2배짜리에서 이까지는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뭐 이런 상태입니다. 뭐 할래 이제? 소수 파트가 같다는 걸 최대한 살리고 싶어요. 방금 얘기했지 빼자 그랬지? 오케이? 일단 얘네들의 범위는 알고 있자. 그냥 그 상태에서 둘을 뭐 해보자? 빼보자. 그러면 2 로그 x에서 빼요. 2분의 1의 로그 x를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좀 뺄게. 그럼 나오는 결론이 2분의 3 뭐야? 로그 x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그러면?
당연히 두 녀석을 또 빼는 건 2분의 1,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거 뭐야? 정수야. 요걸 알아들어야 돼. 오케이? 다시 두 녀석을 뺀다는 아이디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빼고 나서 나온 결론이 정수여야 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누구밖에 없니? 1.5에서 3 사이에 있는 정수 2밖에 없잖아. 아, 그러니까 누가? 2분의 3, 그 다음 로그 x가 2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로그 x가 얼마예요? 3분의 4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끝난 거 맞지? x값 구하라 했네? x는 10에 3분의 4제곱, 그치? 만약에 얘가 저거 뭐였지 이거? 객관식이야. 이런 표현이 없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제곱근 10의 4. 그럼 얘는 다른 말로 하면 10하고도 곱하기 세제곱근 10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얘는 세묶음 갖고 하나가 나오는 거지. 4개 있으니까 세묶음 하고도 하나 남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든 표현할 수 있으면 상관없겠다. 오케이? 자, 그럼 뒤로 내려가서 140번 한번 봐봐. 이런 거 어때요? 이제 얘가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 우리 위의 문제는 소수 부분이 같다고 이미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갑시다. 요 친구 식을 먼저 정리를 좀 하면 밑이 10인데 진수끼리 뭐해요? 로그끼리 더해요. 그러니까 진수끼리 곱해야 되겠지. 남는 결론이 너가 물어보는 건 로그 x의 제곱이야. 그렇지? 이 친구는 다시 정리하면 2배의 로그 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나는 너가 뭐면 좋겠다. 너가 자연수면 좋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모든 곳에 로그를 씌우면 로그 10 크거나 같다. 로그 x 크거나 같다. 로그 1000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로그 10 얼마고? 1이고. 그쵸? 로그 x는 그대로 쓰고 로그 1000은 얼마예요? 3이겠죠? 그래서 로그 x가 어디서 어디 사이다? 1에서 3 사이다.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미안한데 요거 갖다가 없구나. 얘는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그러면 로그 x가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1, 2 이렇게 되겠지. 잠깐만 머릿속에서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너가 자연수니까 로그 x가 기본적으로 자연수거나 아니면 2분의 1인 것까지는 허용이죠. 맞아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2분의 1 자연수, 2분의 3 자연수 뭐 이런 친구인 거 아니야? 이 친구가 된다는 내용 자체가 로그 x를 표현할 때 얘가 자연수 또는 2분의 얼마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가능한 x가 누가 있다고요? 1, 2 이렇게 들어왔지. 2분의 짜리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렇게 머리로 하면 좀 헷갈린다 하면 바로 바꾸세요. 그냥 2배씩 곱하면 2 로그 x 이거지? 2배 하면 6이죠? 맞아요? 여기 얘가 누구야? 너가 자연수야. 오케이? 가능한 자연수 누구 있어요? 2, 3, 4, 5 이렇게 되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판단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1, 2로 끝내는 게 아니라 2분의 3, 2분의 5 요거까지 기억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지 간에 2 로그 x가 2, 3, 4, 5 중에 하나여야 돼. 쟤네들은 전부 다 가능해. 오케이? 그럼 그게 나오도록 하는 x도 하나씩 정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4 이렇게 되고 끝났는데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뒤에서 로그 함수 배우잖아. 여기서 사실 이게 4개니까 x가 4개야 하고 끝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연결이 되려면 완벽한 논리가 하나는 더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이건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로그 x는 함수로 따지면 얘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x가 2가 나오려면 가능한 x가 몇 개? 하나밖에 없단 거야. 그러니까 너가 4개 있으니까 x가 몇 개? 4개 있어. 그것까지 생각이 원래 있어야 너가 4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얘기해서 정답이 4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마플 개념 익힘 6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x의 범위가 저렇게 있고요.
로그 x의 소수 파트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파트의 합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일단은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구하자. 로그 x는 2부터 3 사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2. 얼마 얼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태고 너는 2분의 1 로그 x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어쨌든 두 녀석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너네 둘을 뭐 하면 더하면 그게 뭐다? 정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1을 로그 어찌고는 이 친구는 1. 얼마 얼마 얼마겠죠? 따지고 보면 그럼 저 두 녀석을 합치면 얼마여야 돼요? 로그 x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x를 합치면 일단 계산상으로는 2분의 3의 로그 x일 텐데 그게 얼마일까? 용주야 이거랑 이거 합치면 얼마야? 3. 얼마 얼마야? 근데 문제는 소수 파트 합치면 얼마 나온대? 1이 나온대? 그럼 결론이 얼마겠어? 4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너가 얼마다? 4다. 따라서 로그 x가 뭐다? 3분의 8이다. 가능한 x는 누구밖에 없어요? 10의 3분의 8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할 거면 얘는 10의 잠깐만 합이 1일 때 잘했고 x값을 구해라. 8. 그럼 이 친구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10의 제곱에 곱하기 세제곱권 루트 10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143번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실제로 시험 날 때 이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말했다 나오면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일단 합시다. 이거 무슨 뜻이야? 저 소수. 소수 파트란 얘기야. 이거 무슨 뜻이야? 소수 파트란 얘기야. 소수 부분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 정리하면 2 로그 x죠. 맞아요? 얘는 그냥 로그 x지. 그럼 너네를 그냥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 고민을 해볼 거야 이제. 너는 일단 3 로그 x가 나올 건데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요. 얘는 1 크다 로그 x 크다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 x가 애초에 어떤 친구야?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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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몇 배 됐어요? 3배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가져다가 3. 얼마 얼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치? 결국에는 너가 2. 얼마 얼마고 얘가 얼마? 1. 얼마 얼마니까 합치면 3하고도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 그게 4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로그 x라는 친구는 잠깐만 4 5는 안 되나? 1부터 2까지 그쵸 1. 얼마 얼마 2. 얼마 얼마 3 4 이 친구가 4 3개 잠깐만요. 요거를 너무 뭉뚱그려서 갔다. 얘 일단 4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가 2. 얼마 얼마일 수도 있지만 2배를 한번 해봐. 2 로그 x를 한번 써봐. 이 친구 얼마? 2배부터 어디까지? 4까지죠. 얘가 3. 얼마 얼마일 수도 있어 없어?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합이 얼마가 돼요? 5가 됐겠죠. 오케이, 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시당초 얘로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야. 3 로그 x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3에서 6 사이죠. 그러면 이 친구 자체는 뭐야? 이 친구 자체가 정수지. 그쵸? 얘가 누구라고요? 정수라고요. 가능한 정수 4, 5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내가 필요한 건 뭐다? 너네 둘이 합치면 1인 걸 보고 결국에 여기 있는 2 로그 x랑 로그 x를 합친 친구가 4 아니면 5밖에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4라면 가능한 x가 뭐예요? 정리 좀 하고 볼까 그러면? 로그 x가 3분의 4죠? 한 번 더 정리하면 x는 어떤 친구야? 10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오지?
다시 이 친구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x가 3분의 5야. 그럼 이 친구 x는 10의 3분의 5제곱이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그 두 녀석이 가능한 친구들인데 너네들의 곱이잖아. 얘네들을 곱해보자. 그럼 성우야 이거 10의 몇 제곱 돼요? 3분의 9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10의 몇 제곱? 세제곱. 답은 얼마야? 1000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69페이지까지 해서요. 저희 일단 상용로고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면 뒤에 이제 마필 특강 하나 남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들을 빠르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수 함수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난이도가 참 어려워요. 난이도가 참 높아요. 오늘 참 쉬운 것만 할 거고요. 지수 함수 제가 걱정이 좀 돼서 숙제를 라이트 센으로만 뽑았거든요. 베이직스는 안 데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로그를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로그 라이트 센도 같이 뽑았어요. 또 그러니까 숙제가 두 개나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갖고 이거는 첫 번째가 라이트 로그, 두 번째가 지수 함수. 근데 지수 파트는요 지금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교재가 조금 달라갖고 얘는 진도를 다 못 나가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아마 풀 수 있는 번호 제가 정해줄 건데 수업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실생활 활용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데시벨을 굳이 따로 봐야 되나? 그냥 이런 걸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니네 사실 상식 아닌가 이거? 생각을 해봐. 소리의 크기가 있는데 소리의 세기가 있어. 소리의 크기는 뭐야? 소리의 세기는 뭔데? 네? 소리의 색이요? 저기 나와 있는데. 자, 알았어. 이걸로 볼게. 그냥 이 얘기예요. 소리의 세기는 진폭의 개념이잖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게 아니라 그 큰 소리 작은 소리야. 오케이? 내가 크게 팍 말하면 폭 자체가 커져요. 그게 세기고 크기는 뭐야? 음역대. 높은 음, 낮은 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얘기인데 이거를 알 필요가 있진 않을 것 같고요. 위에서 요런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하는데 얘가 시키고 싶은 건 이런 거 같거든? 뭔가 항상 수학적으로 풀지 말고 그냥 이거 내가 그 개념으로 때려 박아줄 테니까 그냥 알고 있어라? 그럼 나중에 풀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크기가 있고요. 데시벨, D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가져다가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한대. 누구? 크기는 데시벨의 제곱분의 K인데 K가 뭐야? 상수야. 이게 데시벨도 아니네. 심지어 거리네. 거리의 제곱분의 상수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상수는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리의 제곱 생각해보면 멀어질수록 소리가 크게 들려? 작게 들려? 작게 들리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소리가 퍼지는 거는 어떻게 퍼져요? 공간으로 퍼지죠? 맞아요? 그래서 요 거리는 뭐야? 길이 개념이잖아. 그 제곱으로 나누나 봐요. 근데 그렇구나. 넘어갈게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나? 층간소음. 야 이씨 이거 왜 넣은 거야 근데? 만들면서 층간소음이 있어. 넘어갈게요. 아니 이런 게 뭐가 필요해? 이ven이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해요? 네, 리히터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의미 없는 얘기에 넘어갈게. 아 진짜 많다 이거. 이거 그냥 지구과학 얘기잖아. 이게 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필 교과서가 근데 그게 있거든요. 쓸모없다가 아니고 이게 그냥 쓸모없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야. 어떤 친구는 저런 문제를 풀 때 텍스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국어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안 돼서 못 풀겠대. 근데 나는 애초에 이해를 한 적이 없거든요. 국어 시험을 볼 때도 아무 내용도 못 알아듣고 하거든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야 그거 시스템 이해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난 못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난 요거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풀어? 식으로 이렇게 딱 보고 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싫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심심한 친구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보면 참 좋겠다, 그치? 집 가서 열심히 봐. 우리 이제 지수함수 나가야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단어는 크게 4개, 지수 먼저 그 다음에 로그 할 거고요. 최대 최소가 따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수의 뜻과 그래프를 일단 마스터를 하고 어렵진 않아요. 마스터를 하고 최대 최소 들어갈 건데 요 최대 최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합성함수 개념이 종종 쓰여요. 그냥 굳이 합성함수로 말 안 하면 니네가 몰라. 그냥 치환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합성함수 개념과 섞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조금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종종 있더라. 오케이? 오늘은 뜻과 그래프까지만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나면 최대 최소 시간 되면 요거까지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자, 지수함수의 성질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저 친구는 함수값이 하나씩 정해집니다. 이 말을 알아듣냐 너네 근데? 이 글씨들을 왜 쓴 건지 알아요? 이건 뭐 가정이니까 되고 X 하나에 따라서 너가 하나가 된대요. 오케이? X가 Y를 하나를 갖게 된대. 그거는 함수죠? 맞아요? 모든 X가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Y값을 가지면 그게 함수잖아. 그래서 너는 함수야 이렇게 문장을 써준 겁니다. 너는 함수야. 오케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꼴을 우리는 지수,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더 중요한 거 밑은요 0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 1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 이 지수함수를 존재하게 하는 시작점이잖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 오늘 빠진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여기서 얘기를 또 해보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너네가 그 교재 목차나 그 굵은 글씨들 있지? 그걸 한번 나중에 쭉 쓰든가 읽어봐봐. 우리 처음에 지수 배울 때 지수의 처음 시작이 거듭제곱 근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지수 확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되게 후루룩 나갔거든.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어요. 밑이 있고 지수가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지수가 우리는 원래 자연수였지.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였어. 그러면 가능한 밑은 실수 전체였어요. 모든 친구 다 할 수 있었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정수로 줄어든 만큼 뭐는 하면 안 되냐면 0의 0제곱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는 A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하나 들어갔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정수를 넘어서 유리수로 바뀌는 순간부터 미치라는 친구는 이제는 0보다 큰 걸로 바뀌어요. 무조건 양수인 걸로. 너가 실수로 확장이 되더라도 A가 0보다 크다. 요거는 확정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인지를 안 하고 쓰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를 달 거잖아. 그럼 본인들 입장에서 함수는 되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얘를 채택을 한 거야. 이 지수 자리에 x를 딱 집어넣어서 모든 실수 전체 x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러면 a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아니면 성립조차 할 수가 없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a가 1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작년 광남고 1학기 1번 문제 중간고사 1번 문제 다음 중 지수함수가 아닌 걸 골라라. 정답 몇 번? 1번. 근데 마음이 안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정답률이 60%밖에 안 됐어요. 1번인데 식기들. 왜 그런 거야? 내 로그가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루트 3의 x제곱은 본 적이 있지만 파이의 x제곱은 본 적이 없나 봐. 그래서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1의 x제곱이 왜 지수함수가 아니야? 여기 안 된다고 써서? 저게 왜 1이면 안 돼?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 이 반 말고 다른 반 하나 있죠. 내가 하는 다른 반. 거기 이제 그 키 큰 여자애 하나 있어. 사실 모두가 알아요. 언급은 안 할게. 키 큰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맞췄어요. 이걸 배우기도 전에. 그래서 나는 이 친구의 잠재력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1x는 아니야? 그래. 1의 x제곱은 x에 뭘 집어넣어도 계속 1이야. 그럼 이건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야. 얘는 상수함수야. 저렇게 써도. 그래서 1인 경우는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하면은 너네 언젠가 까먹어요. 자, 그런 거였구나.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한다. 이거 다 써주긴 했구나. 참 착하시네. 그렇군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넘어갔어? 여기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문제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너 어딜 피고 있었어 지금? 그걸 피고 있었어? 알겠어. 자, 그래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밑이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밑이 0보다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0보다 작은 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1을 기점으로 크냐 작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 이거 2의 x제곱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그치?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 4.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점이 계속 저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듯이 찍혀요. 반대로 이 순간 이후부터 생각보다 조금 내려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쭉 갈 거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봐.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야?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야? 4분의 1. 이게 계속 가서 2의 마이너스 10제곱 하면 얼마야? 1024분의 1이죠. 맞아요? 이거 계속 가면서 고민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의 분모가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지죠. 분모가 커지지 분모가. 그러면 전체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가 진짜로 0이 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져요. 누굴 갖는다고? 점근선을 가져요. 어디를? 요 0인 포인트를 점근선으로 가져요. 오케이? 저거를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 다행인 건 유리함수처럼 점근선 2개씩 있지 않고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다시 오른쪽에 얘가 반대로 생겼다라고 했어.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야? 그럼 이 친구는 그 행동을 정확히 반대로 하겠죠? 맞아요? 똑같이 점근선을 갖고요.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얘가 2의 x고 너가 예를 들어 2분의 1의 x제곱이었다 쳐보자. 파성을 했구나.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했어. 야, 근데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결국에 이쪽 왼쪽에 있는 2의 x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관계예요? x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야. 무슨 축대칭? y축대칭. 그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녀석들은 결국에 대칭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오케이? 일단 기본적인 꼴은 알고 있자. 내려가서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 사실상 다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외우란 말이 아니라 그래프를 기억을 하시고 특이한 점 몇 개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요.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야. 당연하겠죠? 0보다 큰 부분에서만 함수 존재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1대1 함수다 이미 언급했습니다. 아까. 그치? 지수도 1대1 함수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이런 걸 우리가 증가함수, 이런 걸 우리가 감수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그래서 너가 증가함수, 너는 감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가함수. 근데 얘가 말을 왜 이렇게 쓰냐면은 우리가 사실 증가함수랑 감수함수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거든 아직.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 1,a를 지나고 라고 썼는데요. 다른 거 상관없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모르겠구나. 용주랑 서우. 내 옛날에 함수 수업할 때 함수에서 묻는 9가지 설명한 적 있니 없니? 함수의 9가지요? 함수에서 물어보는 9가지. 처음.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정의역, 두 번째가 치역, 그럼 세 번째가 점근선이야. 얘네들은 지금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들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자기 정점이 하나 나와요. 정점은 정해진 점이란 뜻입니다. 멈춰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정해진 점이에요. 여기선. 오케이? 정해진 점. 그 다음 5번으로 증가 또는 감소 요걸 물어봐요.
증가함수랑 관련되어 있는 게 1대1 대응이 1대1이거든요. 그래서 1대1 함수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다시 7번 증감을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봐요. 오케이? 최대 최소 물어보고 그 다음에 8번 주기성과 대칭. 최대 최소 뺄까? 아니다 그냥 쓰자. 주기랑 대칭 이렇게 갈게요. 주기 대칭 또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오목 블록 이걸 물어보거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랑 대칭은요 우리 삼각함수에 가면 정말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대1 이미 봤죠? 그 다음 증가함수 체크하는 거랑 최대 최소 체크하는 걸 모르진 않는데 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 수2 다른 말로 미적분 1에서 수업을 하고요. 요거는 미적분 2 듣는 친구들만 고3 때 하시는 분들만 저걸 배워요. 오케이? 지금 이런 상태고 모든 함수들 처음 딱 배우면 저 내용 안쪽에서만 설명이 시작돼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보자. 0,1 지난대요. 이거 정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A가 나오든지 간에 여기다가 0을 딱 집어넣으면 A의 0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냥 저 친구는 무조건 0,1을 지나가. 그게 하나의 특이한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친구는 0,1을 지나는구나. X축을 점도선으로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Y는 0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평행이동까지 할 거니까. 오케이? Y는 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Y는 0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Y에 대한 거 Y축이 세로다. Y에 대한 선은 무조건 가로예요. 오케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렇구나. 그 다음 너네 둘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이미 언급한 얘기죠. 그래서 다 봤던 얘기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래프 점 찍어서 해주는 거 똑같이 얘기했죠 얘가. 내려가서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해라. 그거는 본인이 집 가서 말로 하시고요. 저 여기 있는 보기 2번 얘는 좀 별표를 좀 치고 갈게요. 이게 이제 대소 판단하는 것 중에 난이도를 굉장히 높이기 좋은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내가 막 욕심이 좀 많았어갖고 아마 그 가연이 너네 중3 때 나랑 수업 잠깐 한 적 있잖아. 없어? 있을 텐데. 중3 때 그 시험 대비한다고 원장쌤이 그거 선행 나가고 나랑은 저기 뭐야 그거 한 적 있잖아. 그게 뭐였더라 이거? 까먹었네. 쌤 B 기억 안 나요? 와 그래? 고1 때냐 그거? 그럴 리가 없는데? 중반이에요? 니네 중3 때야. 너네 아닌가? 아니, 누구지 걔네는? 지금 고1인가? 아예 학년이 다른가 보다. 그래? 그럼 넌 나랑 딱 다시 수학을 한 적이 없나? 중 이거 그때는 기억. 중2때 문제물로 지냈어요? 아니, 그때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뒤로 아예 원장 번갈아 가서 한 적은 있지. 그거 언제야? 중2 때 했는데? 중2때 그래? 아니 번갈아 가서 했던 거 같아. 기억이 안 나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니네 한번 했었어. 어쨌든 막 그런 거 할 때요. 제가 이제 대소관계를 한 4-5개 정도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상황이 몇 개 없어. 첫 번째로요. 대소 판단을 하려면 상황이 같아야 돼.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같아야 돼. 많이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녀석을 빼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뺐는데 양수면 큰 거 빼기 작은 게 이제 양수잖아. 그래서 빼서 양수인지 빼서 음수인지 얘네로 확인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직관적인 판단이야. 그냥 2랑 3 중에 누가 커요? 3이 커요. 그걸 갖다 네가 막 빼거나 그렇게 확인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를 항상 다루고 마지막에 얘가 나오거든요. 요 친구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프가 나와요. 나중엔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너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오케이? 이 상태에서 A, B, C 대 대소를 판단하래요. 그럼 사실 그냥 머리로 해볼게 먼저. 이 중에 누가 제일 클까? 그럼 나는 A라고 대답할 거야. 왠지 생각을 해봐. 일단 처음에 머리로 한번 하고 갈게. 왼쪽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차이가 뭐냐면 너는 감소하고 있어요. 애초에 저 친구들은 애초에 1보다 작단 얘기잖아. 얘네들은 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너네가 크든 말든 하겠지. 그럼 A랑 B 중에 누가 큰지 고민을 해볼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숫자가 예를 들어 3의 x고요. 예를 들어 2의 x라 칩시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죠.
2 집어넣으면 9고 여기 2 집어넣으면 4죠. 3 집어넣으면 27이고 3 집어넣으면 8이죠. 증가하는 속도 보여요? 누가 빨라요? 3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누가 클 수밖에 없겠다. A라는 친구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A가 누구보다 크다? B보다 크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CD를 쓸 건데 그럼 이 친구들 다시 봐봐. 이거 되게 헷갈린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럼 B랑 C 중에 D랑 C 중에 누가 큰 거야? D?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2분의 1짜리랑 3분의 1짜리로 봅시다. 2분의 1과 3분의 1의 x가 있어요. 너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너는 3분의 1. 그 다음 얼마?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너는 얼마? 9분의 1, 그치? 누가 더 빠르게 작아졌어요? 3분의 1이 빠르게 작아졌지? 맞아? 그래서 더 빠르게 작아지는 얘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겠죠? 다시 고민해. 3분의 1과 2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크냐고?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은 빠르게 작아지는 놈이 더 작은 거니까 얘가 3분의 헷갈리네.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일단 상황이 이래. 그러면 누가 큰 거야? 그 다음이 D, 그 다음이 C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매번 하면 정말 어지러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런 식의 그래프에 대한 대소관계 있죠. 그래프의 대소관계는 1을 그어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읽으면 읽어 이렇게 되겠죠. 1을 그으세요. 야, 요거 생각을 해봐. 1을 그으라는 건 구분할 수 있는 1을 그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선 x에다가 1을 싹 그어볼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파란색 친구는 얼마가 나와요? 파란색에 1 집어넣으면 C의 1제곱이니까 얼마야? C죠? 초록색은 얼마예요? D죠? 검정색 얼마예요? B죠? 빨간색 얼마예요? A죠? Y축을 기준으로 수직선으로 보니까 어때요? 누가 제일 큰지 구분돼요? A, 그 다음 B, 그 다음 D, 그 다음 C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 뒤집힌 게 로그기 때문에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있을 때 뭐 하자고요? 1을 그으시라고요. 오케이? 요거 굉장히 좀 강력한 힌트가 되니까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런 거 이렇게 외우면 어지러워. 근데 외워도는 돼. 나도 처음 할 땐 이걸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면 좀 편하냐면요. 얘가 하는 말이 이거야. 1보다 클 때 A가 커지면 Y축에 붙고요. 오케이? 1보다 작을 때 A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깝고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외울 거면 하나만 해. 하나만. A가 클수록 오케이? X축에 가까워지고 0보다 작다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한쪽만 기억을 해요. 보통은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 기억하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0보다 클 때로만 확정을 지읍시다. 0보다 클 때 이거 빼라고 이거. 여기만 기억하자고. 오케이? 0보다 크면 A가 커질수록 Y축이 더 붙어 있어요. 빠르게 올라가요. 이거 인정할 수 있겠죠? 맞아? 내려가는 게 더 문제예요. 항상 내려가는 게 더 문제인데 고민을 해봐. 이건 0보다 작은 걸로 갈게. 0보다 작을 때 작을수록 붙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을수록 4분의 1일수록 붙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해주고 싶은 말이 이런 건 있어요. 함수가 쟤네들도 사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는 함수란 말이야. 이해할지 모르겠다만 두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점이라 불러요? 교점이라 부르지. 접점이 아니야 지금. 교점일 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너의 이전과 너의 이후에선 계수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 그러면 모든 지수함수는 몇 컴마 몇을 지났어요? 아까 말했던 정점. x에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무조건 얼마 나와? 1 나오지? 모든 지수함수는 몇 컴마 몇?
이 0,1을 지나 너를 기준으로 이 이전과 이후의 대소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오케이? 이거는 외우면 어디서 좋냐면요. 대소 판단할 때 좋은 게 아니라 그림 그릴 때 편해요. 그림 그릴 때.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뭐가 된다? y축에 달라붙는다. 빠르게 커질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다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 숫자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y축에 달라붙는다. 오케이? 작을수록 헷갈리면 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빠르게 커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알아서 외우라.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고 여기 있는 이 행동 반드시 기억하시고 얘가 조금 어려워지는 지점은 이거야. 요건 지수함수밖에 없잖아. 이 로그 함수까지 나오면 더 헷갈려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 얘기겠다. 자 넘어가서 평행과 대칭 언급할 거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평행 대칭 혹시 빨리 안 되면 안 된다? 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했다 하면 x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잘 모르겠네. 이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평행 어떻게 합니까? 평행 내용 전평행 어떻게 써요? 자 세팅을 이렇게 하자.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자. 처음에 점이 a, b야 이렇게 돼 있었으면 평행이동을 끝냈을 때 점은 부호를 그대로 살려서 썼죠. 인정? 인정. 자, 그 다음에 도형, 다른 말로 여기서는 함수로만 쓸게요. 함수를 쓸 건데 생각을 합시다. 함수 어떻게 써요? y는 fx, 그치?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써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x 대신에 f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나 저렇게 함수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항상 정리합니다. y는 f x 마이너스 m 거기에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뭐란 말이에요? x는 부호 바꿔서 y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다 할 수 있을 거고 못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밑에 대칭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여기 있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 대칭은 누구에게 마이너스? y에게 마이너스. y축 대칭은 누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y는 x 대칭은 자리를 바꿔라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 지수함수 전부 다 봤고요. 이거 잠깐 빨리 얘기할게. 일단은 첫 번째로 일치할 수 있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동시키거나 뒤집는다고 해서 같아질 수 없으려면 배율이 맞아야 돼요. 배율이. 무슨 얘기냐면 x제곱이랑 2x제곱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왜? 너는 모든 결과에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값들을 2배로 늘린 거죠. 이게 이 친구는 이 함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늘린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늘린 거거든. 그래서 확대를 하고 추격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앞에 개수가 맞아야 됐잖아. 같은 얘기야.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은 무슨 짓을 써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무슨 짓을 써도 같아질 수가 없어. 중요한 거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지수함수를 진짜 짱 잘하는 겁니다. 웬만해서 로그도 안 되는데 지수는 되는 게 있어. 3 곱하기 로그래. 2의 x제곱 있지. 2의 x제곱을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해서 제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죠? 3배를 붙인 거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돼요. 얘는 그게 돼. 다시 우리는 밑이 같아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야. 근데 밑이 같으면 앞에 3배를 붙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왠지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2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케이? 써놓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너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평행이동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로그 2의 3 숫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정리를 해보니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2의 x제곱을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좋진 않겠지만 이해는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수는 유일하게 몇 대를 붙여도 문제가 없다. 민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지수함수의 점근선은요, y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y는 0. 근데 그 함수가 같이 평행이동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점근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봐봐. 얘가 2의 x제곱 그래프였다 치자.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근데 너가 평행이동을 해버려요. 근데 생각해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는 건 점근선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거는 점근선에 영향을 안 미쳐. 이해가 안 되면 이 친구를 뭐 해보면 돼요?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지. 여기 점근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수가 뭐예요? 평행이동을 왼쪽 오른쪽으로 해봐.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근데 어떤 거에서 점근선이 바뀌어요? 위아래로 이동할 때 점근선이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이 친구 한번 써보면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2의 x제곱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야 저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옆으로 이동을 했을 뿐이니까 그대로 유지는 될 거고요. 점근선을 그려라 하면 점근선을 그릴 건데 요 점근선은 다시 표현을 하면 원래가 x축이었죠. 다른 말로 y는 0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옆으로 밀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y는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이 친구를 한번 그려라 표현을 했어.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의 x잖아. 기본적으로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치? 2분의 1이니까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함수 그래프인데 그게 이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얘는 그릴 거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감소를 그리고 여기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점근선의 값이 얼마다? y는 2다. 이렇게 쓰시면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너한테 정의형 물어보면 뭐라 하면 돼? 실수 전체야. 누가 와서 치형 물어보면 너는 0보다 커요. 너는 2보다 커요.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얘기 있어요 이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치? 아이고 왜 마이너스가 붙어버렸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원래 2의 x제곱이었던 거를 일단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럼 얘는 누구에게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x에게 붙인 거야? y에게 붙인 거야? 이 마이너스는 y 거예요. 정확히는 어떤 얘기냐면 한 번만 설명 안 할게. y는 2의 x제곱이야. y 앞에다가 마이너스 띡 붙여요. 근데 난 이렇게 안 본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 땐 편하게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진짜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 앞에 붙은 마이너스고 그게 아닌 모든 마이너스는 y 거라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너는 y 앞에 붙은 마이너스야. 그럼 무슨 축 대칭 당해요? x축 대칭 당했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 이 친구가 증가였는데 x축 대칭을 당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겠죠? 맞아요? 떨어진 그 친구를 1만큼 위로 올린 거잖아. 그럼 원래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던 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어.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이 올라가요. 여기 점근선은 너보다 어느 쪽에 있겠어요? 위쪽에 들어있겠지? 위쪽에 점근선이 들어있을 거고 이 친구를 표현할 때 y는 얼마?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빨리 보고 싶으면 혼자 떨어져 있는 숫자가 점근선이다까지 기억하시면 제일 편해요 지금은. 그렇구나. 와 완전 잘 그렸네 그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그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2번 3번은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앞으로 여기 있는 친구를 할 때 표현을 하는 게 좋거든요. 생각을 해봐. 8분의 1은요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정확히는 마이너스 세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애초에 이런 친구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너를 정리하면 2의 x 마이너스 3 빼기 1이죠? 그래서 너는 평행이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3. 너는 마일만큼 된 거라서 증가는 유지가 되고요. 증가 이렇게 그려놓고 옆으로 평행이동한 건 알 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래로 얼만큼 내려갔다? 1만큼 내려갔다. 요게 중요하겠죠 지금. 그래서 요 점근선의 이름이 얼마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 다시 연습해봅시다. 마이너스는 그대로 둘 거고요.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밑을 2로 할래? 2분의 1로 할래?
그래서 선택해 니네가 지금. 밑을 2로 할래요? 2분의 1로 할래요? 2로 할래? 그럼 2로 맞추고 싶으면 4라는 친구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일 제곱 거기에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친구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죠. 맞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쓸게요. 이 친구 마이너스 왜 이거 x야? 2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 친구는요 기본 세팅이 원래 이런 거였다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런 꼴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거지.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한 꼴이죠. 맞아요? 자 그럼 얘 그래프 개형부터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x, y에 둘 다 뭐가 붙은 거야? 마이너스. 다른 말로 원점 대칭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 함수였던 친구를 원점 대칭 시키면 몇 도 돌려야 돼요? 180도 돌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180도를 딱 돌리면 어떻게 되냐? 180도를 딱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점근선은 위에 있겠니? 아래에 있겠니? 점근선은 위로 올라갔어요. 오케이? 아니면 x축, y축 대칭 한 번씩 해보면 돼. 이거를 x축 대칭하면 떨어지죠? 그거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지금 그 그림 쓴 거고요. 점근선 당연히 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의 점근선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근데 그 친구를 평행이동한 거잖아. 2만큼, 4만큼. 2만큼 한 건 내야 할 거 없고요. 4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은 뭐가 돼요? y는 4 이렇게 표현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시죠 제 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야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지수함수 성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fx로 표현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그치? 이거는 쉬워 안 어려워? 이거는 쉽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저런 성질들이 통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크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사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라서요. 얘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으면 좋아요. 얘는요 말을 이렇게 붙여볼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그 두 녀석의 합의 절반이지. 그럼 얘가 원하는 게 곧 A, B의 평균이거든요. 즉 숫자적으로 더하고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평균의 함수값이야 너는.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짓 하고 있냐? A의 함수값, B의 함수값, 걔네들의 합의 절반이지. 그치? 그럼 얘는 A, B 함수값의 평균이야. 말을 붙이면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고, 그치? 너는 함수값의 평균이야. 일단 그 상황인데 요 관계를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얘가 오목볼록 판단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함수를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무슨 함수인지 몰라요. 그냥 F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잡고 이 지점을 내가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A, B의 물리적인 거리의 정확히 절반이 여기죠. 맞아요? 이 지점을 나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이 함수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빨간색 함수값을 F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렇지? 다시 두 번째로 원래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F A라고 불러요. 다시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을 뭐라 불러요? F B라고 불러요. 두 파란색들의 가운데는 어디야? 한 여기쯤 돼야 되지 않겠니?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밀게요. FA 더하기 FB 그거의 절반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뭐 했더니 아래로 볼록하고 있죠. 맞아요? 아래로 볼록했더니 뭐가 돼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크죠?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뒤집어도 상관없고요. 요게 결과가 바뀌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위로 생겨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너네들의 가운데 지점과 두 녀석의 가운데 값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생겨버려요. 오케이? 뭐 그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 보면 조금 아쉬우니까 지금 언급을 한번 했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많이 보는 게 수2, 그 다음 미적분 2. 수2가 없거나 되네.
미적분 1, 미적분 2에서 이거 되게 많이 봐요. 자, 그다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다 써놨었구나. 너네가 방금 이 얘기 한 거야? 요 얘기가 그림 다 그려줬었네. 어쨌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풀 거고요. 유형은 몇 번까지지? 6번까지만 하면 문제 끝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수함수의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너는 너다. 궁금하면 진짜 해보면 되죠. 한번 넣어볼게요. 좌변을 표현하려고 x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p 플러스 q를 집어넣었어요. 우변을 표현하려고 fp라는 거는 a에다가 p를 집어넣은 거고요. 곱하기 fq라는 건 x자리에 똑같이 q를 집어넣은 거겠죠. 그럼 왼쪽 오른쪽이 같은 게 맞잖아. 기억은 올바른 얘기다. 대답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니은 봅시다. 이거면 이거다 라고 말을 써놨거든요. 이거 문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사실 수투에 나올 건데 말이 안 붙네. 미적분 1에 나올 건데 얘가 증가함수의 정의야. 증가함수의 정의야 얘가.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증가함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말을 앞으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결국에 계속 어려운 거 풀 거잖아. 그럼 이제 점점 뭐가 어려워지냐면 첫 번째 지금 너네가 겪는 어려움은 새로운 거 배워서 어려운 거거든 그냥. 근데 그 익숙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뭐가 어렵냐면 조건 해석이 잘 안 돼요. 얘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뭔가 쌤들이라든가 누군가 와갖고 옆에서 편한 말로 설명을 해주면 니네가 말하는 구어체로 설명을 해주면 그럼 이해가 좀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겁니다. x1, x2는 결국에 하나의 입력값들인 거잖아. 두 가지 입력값 중에 입력값이 큰 게 있었어. 근데 그걸 함수에 딱 집어넣으면 걔가 결과값이 되겠죠. 그럼 결과값들끼리 비교를 해볼 거야. 입력값이 컸더니 결과가 크더라. x가 컸더니 y가 커지더라. x가 크면 클수록 y값이 커진다는 거니까 무슨 함수란 뜻이야? 증가함수란 뜻이야. 얘가 그냥 증가 명확한 정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증가함수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고요. 우리 지수함수는 언제나 증가함수입니까? 그러진 않죠. 감소하는 함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틀린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다시 디귿을 봅시다. 너면 너다. 집어넣으면 당연한 얘기겠죠? 오케이? 이 친구는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억처럼 풀면 돼요. 저거는. 하나 해줄까? 앞에 있는 가정을 보자. F에 저걸 넣었더니 똑같대. A의 x1과 A의 x2가 똑같으면 x1과 x2가 똑같다. 당연한 말이잖아. 그치? 따로 언급 안 할게. 4번. 그래프의 정근선 y축이란 틀린 말이죠? 얘는 x축이지? 이거 맨날 이러면 헷갈리는데 정근선은 y축이다. 틀렸어. y는 0이다. 맞아 틀려? 맞아.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여기다 이제 뭐라 써? x축이라고 안 쓰고 x는 0이다 이렇게 써놔. 그러면은 이게 한 2번 문제쯤에 있으면 대충 보거든요. 쓱싹 하고 틀립니다 이거. 자, 넘어가서 밑으로 168번 볼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면 또 괜찮은 얘기입니다. 일단 1이 아닌 양수고요. A 중에 A가 더 큰 상황이에요. 요거 대소관계 판단하는 게 기억, 니은 둘 다 있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 fn과 gn이 이렇게 있으면 fn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얘를 보는 순간 본인은 머릿속에서 그래프 전체 3개를 그려야 돼. 잘 봐. 첫 번째로요. A, B라는 친구가 얼마나 큰지 너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이거야.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본 겁니다. 둘 다 1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질 거예요. 둘 다. 이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럼 이 친구 중에 누가 A여야 돼?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더 오른쪽 기준으로 위에 있는 친구가 A여야 되겠지. 큰 거니까 너가 AX제곱, 너가 BX제곱이야. 다시 다른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둘 다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둘 다 1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있고 이 친구를 내리고 너도 내리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정도로 그릴까?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 그럼 이 친구는 누가 A여야 돼요?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1 한번 그어보는 거야. 오케이? 1 그어놓고 생각해보니까 A가 커야 되잖아. 색깔로 구분 좀 할까요? 이 친구가 빨간색입니다 지금. 그치? 그럼 A가 더 크다는 건 빨간색에서 저게 A일 거 아니야?
아, 이 친구가 무슨 x? ax, 너가 무슨 x? bx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 a는 항상 커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a는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a만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아직 작을 때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함수가 또 있었다 치자. 요게 무슨 함수고, 요게 bx라는 함수고, 요게 무슨 함수야? 요게 ax라는 함수겠죠?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쳐보자. 그때 n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언제나 f가 크다라고 했거든요. n은 무슨 값이냐면 양수 n이에요. 양수 n. 내가 구경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x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보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영역에서 누구를 집어넣어도 항상 a가 크죠. 항상 b가 작아야 되지. 이 결론을 우리가 너가 n이라고 치면 너가 fn일 거고, 그렇지? 너가 gn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가정에서는 f가 g보다 크다 하는 건 맞아 들려? 맞죠? 다시 두 번째 가정 올게. 여기가 똑같이 n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에서 나온 걸 우리가 fn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검정색 여기 아래서 나온 걸 우리가 gn이라고 부르지. 이 상황도 언제나 f가 큰 거 맞죠? 다시 이렇게 올게요. 여기를 또 n이라고 그으면 너가 f고 너가 g지. 맞아요? 누가 계속 커요? 언제나 f가 또 큰 거겠네. 그러면 어떤 경우를 갖고 오든지 간에 누가 크니까? f가 크니까 기억은 항상 옳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렇게 판단하는 게 명확한 그 판단 기준이고요. 나중에 본인이 적응 못하겠다 하면 내가 이제 이런 짓을 시킬 수 있어요. 너 3이라 치고 너 2라고 쳐. 너 2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거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일단 자, 니은 봅시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깔았어요. 1보다 작은 상황이면 그러면 요 세 가지 그림 중에 누구야? 두 번째 친구겠죠. 모두 1보다 작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f-n과 g-n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n이라는 게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 파트를 보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긋겠다는 것 같아. 마이너스 n 이렇게. 그럼 그때 나오는 빨간색이 f-n일 거고요. 검정색이 g-n일 거 아니야. 그렇지? 누가 커요? g가 커지겠지? 맞아? 그래서 너는 뭐다? 너는 올바르다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보더라도 이런 판단도 가능해요. 우리가 기억을 보면서 뭘 알았냐면 어떤 경우가 나오든지 간에 x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f가 컸단 말이야. 그러면 0을 기준으로 교점이 생기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행동이잖아. 이 친구는 지금 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누가 크겠다? g가 크겠다로 다 바뀌겠죠. 모든 상황이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언제나 f가 크고요. 왼쪽은 언제나 g가 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다 보면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디귿 봅시다. 이거 해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끊어놓고 fn과 g-n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fn과 g-n이 같다는 거 고민을 하면 양수 집어넣은 거랑 음수 집어넣은 게 같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첫 번째 상황에서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이겠죠.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이 fn과 여기 있는 gn이 같아질 리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저 둘이 높이가 같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가 n이야. 이게 n이야. fn이야. 여기가 -n이야. 여기 gn이야. g-n이야. 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디귿을 보고 애초에 가능한 케이스를 3번을 얘기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번 친구는 내가 예쁘게 한번 그려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그려졌다 치고 평행이동까지 좀 껴주면 완벽하죠. 이 친구 a의 x제곱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봐. 너가 n, 너가 -n 이랬어. 그럼 n일 때 나온 여기가 fn이죠. 맞아? -n일 때 나온 여기가 g-n이죠. 그 둘이 높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가정하는 상황 자체가 몇 번 상황이다? 3번 상황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3번 상황이고 저게 된다라는 건 n-n이 서로 같아진다는 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무슨 대칭 당한 거밖에 없는 거야? Y축 대칭 당한 상태여야 되겠죠.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 2면 B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상태라면 n분의 1과 마이너스 n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오케이? 이미 얘가 세팅이 된 순간부터 3번 상황에 밑이 역수 관계인 그런 친구였구나 라는 가정이 들어가니까 너도 당연히 성립할 거다. 디귿도 맞는 말이야. 하면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면 문제 끝나요. 이거는 실제로 난이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게 맞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2번 봅시다. 너를 평행 대칭으로 겹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이 친구 가능합니다. 왜? 밑이 얼마니까? 2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딴 거 상관없어요. 이거 분배하고 생각해보면 평행 대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까 언급했는데 너도 밑이 같죠? 그러면 무조건 평행 대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밑이 2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이건 가짜고요. 우리는 무조건 x의 앞에 풀만은 괜찮은데 2 이런 거 붙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밑은 이렇게 보는 게 맞아. 2하고 2의 x 마 1 요거잖아. 맞아? 얘가 하는 말은 4의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받아들여야지 얘를 갖고 밑을 2라고 보면 안 돼요. 요게 되게 특이한 지점입니다. 오케이? 너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거는 돼. 아이씨, 밑이 얼마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니까 너 밑이 2야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가능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 여기선 디귿만 안 된다. 사실 되게 중요한 거 니은, 디귿 얘네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디귿은 많이 나와서 이제 나중엔 안 틀리거든. 근데 요게 잘 안 나와. 3호 여기가 4면 애들이 알아봐.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 되는데 요거 3을 하면 좀 어지러워해요. 오케이?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내려가서 171번 한번 풀어봅시다. 요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봐. 이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문제였어. 미안. 요 함수를 가져다가 평행을 시키면 쥐가 된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평행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써볼까? 이런 평행 이동이 된다며. 다시 F가 뭐가 되는 거? G가 되는 그 평행 이동을 따라가면 점이 이렇게 변한대요. 그럼 점이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Y 값은 나도 모르겠다. 근데 X 값이 얼만큼 늘어났어?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 밑줄이 하는 말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걸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써볼까? 너가 fx였잖아. 얘를 원래 m만큼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n은 2하고 x-m 이렇게 하는 게 평행이동이었죠. 그리고 너를 정리해서 쓰니까 y는 어떻게? 2에 x-m 더하기 n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지. 근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니까 너는 곧 2에 x-2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렇지? 그럼 나 이제 여기서 누구만 찾으면 돼요? n만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데 이 친구가 몇 콤마 몇을 지난데? 0,1을 지난데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맞아요? 혹시 암산해도 되나? 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야? 4분의 1이지? 맞아? 4분의 1 더하기 n을 했더니 1이 나왔대요. 그럼 n은 얼마여야 돼? 4분의 3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여기까지 지금 찾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m이라는 친구는 얼마다? 이미 2인 걸 찾았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m, n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의 계산을 해줘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친구에게 4를 곱해야 되잖아. 너한테 4 곱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3에다가 2 더하니까 답 얼마? 5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171번 풀어봤는데 사실 지수로서 어려울 만한 지점은 하나도 없죠? 오케이? 계산이 지수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좋아요. 자 바로 3번 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를 가져다가 원점 대칭하고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을 한 게 저거를 지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 그러면
너를 원점 대칭시키면 어떻게 써야 되냐? y는 결국에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에 x 앞에 마이너스 전체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시킨 거야. 원점 대칭시킨 후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한 번 더 평행을 시키면 y축 방향으로 2만큼 x축이 2냐? x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3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3 이렇게 평행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너가 1, 마이너스 6을 지난다. 대입하면 문제가 없다 이 얘기겠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곱하기 1 집어넣었으니까 3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또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죠? 실제로 그냥 일단 이렇게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3이 딱 들어있는 상태겠네요.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3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계산해보면요, 플러스 3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a 곱하기 3이고요. 결국에 a는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지금 지수 함수로서 어려운 거 진짜 하나도 없다. 다시 넘어가서 174번 볼게요. 자, 이 친구 문제 다 똑같은데요. 일단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 평행이동 한번 시켜볼게. y는 4 쓰고 x축 방향으로 a 마이너스 a만큼이니까 x 플러스 a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평행이동을 한 게 원점을 지나요.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줬어. 원점 지난다 했으니까 0,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집어넣을게. 0은 4의 a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b야. 그치? 여기까지는 식을 찾았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두 번째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점근선은요, 누구로 판단하자 했냐면, 결국에 양옆으로 이동하는 친구는 상관이 없고, 위아래로 이동하는 게 연관이 있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얼마? 0에서 점근선이었을 건데, 그 친구가 마이너스 8만큼 내려갔다가, 그 다음 다시 b만큼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점근선은 항상 혼자 서 있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점근선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8 플러스 b라고. 만약에 이게 10이야. 그럼 점근선 얼마야? 10.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 내용을 보니까 누가?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b가 여기서 얼마로 나와요? 6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b가 6인 걸 알았으면 집어넣을 수 있고요. 결국에 마이너스 2잖아 이거.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이제 계산할 수 있어지겠다. 자, 이 친구는 2는 4의 a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야, 그러면 a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a가 2분의 1인 거 b가 6인 거 알았어요. 두 놈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두 놈 곱하면 얼마니? 3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뭐만 추가했어? 점근선만 추가했어. 점근선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사실 유형 3번까지는 본인들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지수함수 그래프의 활용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아마 시간상 요거밖에 못 하겠네. 몇 분인데요? 비밀이에요. 몇 분일 것 같아? 지금 딱 한 애매한 48분? 아니고요. 자, 시작할게요. 자, 함수가 너의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신경 쓰지 말고 이 친구 먼저 그려보는 거야.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치? 감소고 x평행 어차피 신경 안 써요. 그래프 그릴 때는.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친구가 y축이 있고 x축이 딱 있다고 하면 감소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k만큼 내려갔죠. k만큼 내려갈 수 있지. k만큼 올라갈 수 있지. k가 음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야. 이거 1사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요. 지나 하다가 요 순간 1사분면 지나 안 지나? 이제 안 지나?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지나. 그치? 나는 이런 특이한 포인트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밖에 궁금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얘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위거나 아래에 있는 거 두 개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함수 있지? 요 함수를 내가 f라고 한다면 f에 0을 집어넣은 친구가 f에 0을 집어넣은 친구, 다른 말로 y 절편이 양수면 안 되고요, 0이면 괜찮고요, 음수면 괜찮아요 이 말이거든요. x에 0 집어넣은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 말이야. 지금 세팅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f0이라는 게 결국엔 저기 0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다가 여기 0 집어넣으면 계산 좀 하자. 3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이죠. 3분의 1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예요? 3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3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k라는 친구는 결국에 3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나올 거고, 가능한 k의 최소는 얼마예요? 3.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3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요. 오케이? 중요한 거 뭐 하자고요? 근데 이거 혹시 내가 너네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지수래 유리무리 함수 할 때 이 4분면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거 잘했어요? 그거랑 이게 똑같은데 내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거 되게 못하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 이거 되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본인이 고민을 해보시고, 항상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함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그려주시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특이한 포인트를 항상 x는 0일 때로 많이 잡습니다. x가 0일 때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0보다 작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2번 봅시다. 이 친구가 절대값과 y는 k가 두 개에서 만나야 된다. 요거 난이도 조금 높아요. 저거 좀 주워주래. 자,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까지 말하면 레전드겠는데 한번 해드릴게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거짓말. 근데 이거 외워서 가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 자주 보는 건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모든 절대값을 어차피 못 외워. 왜 그러냐면은 너네 이런 그래프를 애초에 뭐 배운 적도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거 어차피 못 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외워서 못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황을 항상 쪼개자로 가는 게 맞아요. 절대값의 핵심은 뭐예요? 절대값 x는 상황에 따라 뭘로 나눠져요? x 아니면 마이너스 x로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가 기본 내용이었고 항상 상황을 쪼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거를 다르게 부르면 함수로 부를 때 이렇게 불러. x의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바뀌죠. 그걸 우리는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 구간마다 함수가 바뀐다. 그럼 이렇게 네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쪼개놓고 너 이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y는 x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오케이? 이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y는 마이너스 x. 야, y는 x가 이렇게 올라가지.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얘는 0보다 클 때니까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클 때, 얘는 0보다 작을 때니까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럼 결국 얘가 이렇게 V자로 생겨요. V자로.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가져다가 x축이 딱 있고 요 x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려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많이 써서 상관은 없는데 이걸 외워서만 가시면 나중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도 결국에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최종 결과를 꺾어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결과를 뭐 한다? 꺾어 올린다 지금은. 자, 그럼 요 함수를 내가 일단 그려보자. 너 정근선 얼마야?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이거 정근선 얼마야? 마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근선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릴 거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정근선이 있고요. 여기에 함수가 증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저 친구가 3에 x 마이너스 3이더라 이렇게 됐겠지? 요 y값이 y는 마이너스 3 이거였어. 그럼 이 친구 x축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위에 들어있겠지? 맞아요? x축이 이렇게 있었다 한번 그릴 수 있어요. 너를 꺾어 올릴 거잖아. 맞아요? 그럼 실제 함수는 내가 빨간색 함수로 그려볼게.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이 양수니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유지가 돼요. 근데 너를 꺾어 올린 친구들은 그걸 마이너스 붙인 거로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꺾어 올리면 되겠죠? 맞아요? 당연한 건데 점근선도 따라옵니다. 점근선도 따라와요. 오케이? 이해를 하세요? 요런 상태일 거고요. 이때 점근선은 y는 3이겠죠? 에헤이. 오케이? 그래서 상황을 잘 이해를 해봐.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함수 보이죠? 요 빨간색 함수의 그래프랑 누구랑? y는 k가 두 점에서 만나면 좋겠어. y는 k는 무슨 함수예요? 이거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선으로 쭉 가는 게 상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가로선을 그어서 두 점에서 마주쳐라 이 말이야. 오케이? 내가 점근선도 같이 올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y는 k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위로 들어가면 몇 개에서 만나요? 여기서 하나만 만나겠지. 맞아?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몇 개에서 만나요? 아직 하나에서 만나다가 그 아래부터 몇 개에서 만나요? 이때부터 두 개에서 만난다고. K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두 개 만나다가 어느 순간 몇 개? 한 개를 딱 마주치고 그 이후로는 안 마주치기 시작하겠죠. 맞아요? 상황이 일단 이렇다 보니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어디다?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돼. K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 사이? K의 범위는 0에서 3 사이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여기 있는 요 파트 너무 중요하다. 지금 수업해보니까 잘 들어. 지금 요 2번 문제요. 개인적으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히 뭐가 조금 문제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설명을 할 때는 들어보니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건데 실제 시험을 보다가 네가 문제를 풀다가 어려울 만한 게 첫 번째로 이 함수를 못 그릴 가능성. 오케이? 중요한 거 점근선 날려먹으면 안 돼. 왜? 이걸 기점으로 계속 상황이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점근선 이거 생각하면 안 돼. 가끔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선생님 근데 이 새끼 점근선인데 왜 오른쪽에 얘 빨간색이랑 만나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 점근선은 정확히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붙은 애 얘기인 거지. 내가 얘네들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면 이 친구는 명확하게 3의 x 마이너스 3이고 오케이? 여기 있는 요 핑크색으로 할게. 요 핑크색 친구 있지? 요 핑크색 친구는 이 3의 x 마이너스 3 있지? 얘를 대칭시킨 거잖아. x축 대칭시킨 거잖아. y에 마이너스 붙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리는 무슨 함수? 절대값 fx를 표현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 시점이 내가 계산해보니까 x가 1일 때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x가 1보다 크면 3의 x 마이너스 3을 따라가는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을 따라가는 그런 함수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절대값 함수를 명확히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함수를 대충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점근선도, 필요하면 이 교점도 너가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잖아.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냐면요. 조금 많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K를 싹 그어요. Y는 K 이렇게 그어. 그리고 걔랑 만나는 두 점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K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1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오케이? 근데 그 A, B의 거리가 2루트 7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 뭐 해야 돼? 교점 찾는 거니까 핑크색과 회색이 같을 때 그게 여기 왼쪽 점이야. 오케이? 파란색과 회색이 같을 때 그게 오른쪽 점이야. 이렇게 다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얘네의 식이,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고 다시 그 다음에 너네가 아직 안 익숙할 만한 게 뭐야? K를 가지고 범위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시키면서 몇 개에서 만나지 이거 관찰하는 건 아직 좀 헷갈릴만 하죠. 사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우리가 이번 대수 들어오면서 처음 봤던 거는 이거 기억나? x의 n제곱이 a다 할 때 상황에 따라 이런 함수 나올 때도 있고 이런 함수 나올 때도 있어서 얘가 홀수면 이거 짝수면 이거 해서 몇 개 만나냐 이거 본 적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이런 거 관찰하는 거죠. 저런 거 잘 본 적 없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스트로 여기 있는 177번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합시다. 자, 이 친구 내용이 굉장히 그냥 그래요.
너가 얘랑 일사분면에서 만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 함수는 다 알지 못하네요. m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오른쪽 함수는 명확히 알아요, 몰라요? 명확히 알아요. 오른쪽 함수를 먼저 좀 그려볼까? 얘를 빨간색 함수라고 부른다면 y축, 그 다음 x축 이렇게 다 그어놓고 이 빨간색 함수 용주야 점근선이 얼마야? 1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친구의 점근선이 1인 걸 먼저 체크를 하시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다? 빨간색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쵸? 그럼 요 1은 이거 할 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 요렇게 있을 때 정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 0,1이었죠? 이렇게 바꾸면 0,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점이 몇 컴마 몇이야? 0,2야.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너 여기 있는 이 파란색 함수를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근데요 8분의 1은 어떤 친구인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8분의 1은요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나서도 2분의 1에 x-m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럼 이 결론이 결국에 2분의 1의 전체에 x-m 플러스 3 이런 거 맞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일단 증가야 감소야? 일단 이 친구 이렇게 감소야. 감소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m-3만큼 평행이동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내가 그릴 때 중요한 건 감소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고민을 해봐. 파란색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봐. 감소잖아. 그치?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디서 만나? 빨간색과 파란색이? 일사분면에서 만나죠. 맞아요? 이 친구가 내가 평행이동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 무슨 평행이동을 조절할 수 있어? x평행을 조절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친구를 실제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다 보면 점점 교점이 어떻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야, 감이 안 와? 교점이 이렇게 있다가 왼쪽으로 밀고 있지. 교점 어때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죠. 교점이 내려가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는 순간 1사분면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이때는 안 만나지 이제. 이때부터 이제 y축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건 거야. 이렇게 더 뒤로 넘어가면 아이고 이게 뭐야? 아씨 헷갈리네. 이거 1사분면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아, 내가 원하는 상황은 너라는 특이점을 기준으로 그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생각을 해봐. 이거 계속 누구를 판단하자고? x가 0일 때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자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너에게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지. 이 y 값이 생각을 해봐. 파란색이 난 더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0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보다 크면 좋은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거잖아 이거. 아, 요 교점이 2보다 높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누구보다 크면 좋겠다? 그게 2보다 크면 좋겠다 이 말이죠. 맞아, 이게 y값이니까 y값이 2보다 크면 좋겠다. 너가 2보다 크면 좋겠다. 2보다 크면 좋겠다. 그러면 비교하려고 좌변은 2의 m-3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붙이면서 결론 m-3은 1보다 크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럼 m은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혹시 우리가 숙제를 풀거나 뭔가를 풀 때요, 나중에 뒤에 부등식까지 풀면 다 괜찮은데 얘를 2분의 1에서 2로 바꿨지. 근데 너가 이걸 만약에 여기를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제곱 바꾸고 뒤집잖아? 그럼 답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은 아직 부등식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 이거 떼는 과정 있지? 뗄 때는 미치를 일단은 1보다 큰 걸로 맞추고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